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6살짜리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좀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6살짜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차 안면 수술, 미간 및 이마에 뚜렷한 상처가 남음, 가로 3cm, 세로 2cm. 2차 팔꿈치 수술, 성장판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3차 쇄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활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외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많이 다쳤네요. 아직 가해자와 민사 및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이며 중대과실, 형사 이건사안이 되겠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거기다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고 하네요. 차주는 가해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어느 정도 차주의 부동산을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소송 부분을 도움받고자 이렇게 글 남겨드립니다. 가압류 관련돼서 비용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관련된 질문들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총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고요. 팔꿈치 성장판 손상 우려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사합의를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크게 다쳤다라는 그런 사고를 접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부상이 크지 않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조카분의 부상이 심한 편이기는 한데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부상이 좀 심하다고 해도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좀 빠른 편이고 그래서 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게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증상별로 일단 보면 성형외과의 경우에 안면부 열상으로 인한 상처 반응, 이게 말하자면 이제 흉터죠.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이 얼굴에 보이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흉터가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정도가 되면 후유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면부 흉터의 경우 성장을 하면서 흉터의 모양이라던가 뭐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16, 17세 정도 성장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나 성형수술을 보통은 하고요. 물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뭐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때는 조기에 성형수술을 일단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깊지 않은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흉터가 옅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흉터가 옅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뭐 후유장애로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아이의 흉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형외과적인 부분에서 이제 손해배상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에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치료비가 예상된다. 이런 흉터라면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전부받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 17세 정도 성장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성형외과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실제 필요한 수술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수술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성장하면서 뼈는 붓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 성장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다쳤을 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에 다친 팔 부위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 팔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 장애로 취급될 수 있고 골 연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장판 관련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합의를 종결하시면 안 됩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성장에 문제가 없는지 결론이 났을 때 이 합의를 고려하셔야지, 그냥 덜썩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뭐 이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합의 당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청구도 가능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고와 관련된 뭐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합의를 보시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를 하고 성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고 그리고 가해자, 이제 운전을 한 사람이 자력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민사적으로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때는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의 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운전을 한 사람은 자력이 없고 다행히 차주가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는 조금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행자에 포함되는 차주도 인사상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진 않았더라도 이 사고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어머니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어머니의 재산에 가압류 같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압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가 있는데 어쨌든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의 얘기만 들어보고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명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적합한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담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 같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때는 채권자에게도 현금 공탁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지 않다 그러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잘 정해서 충분히 이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 범위 내라고 하면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처럼 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이렇게 사전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아마 가압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뭐 협상을 통해서 뭐 돈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본인들도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소송 뭐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 비용이 부담되실 수도 있고, 또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가해자는 또 이제 차량의 차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런 것들도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면 가해자 쪽에다가 별도의 청구를 했을 때도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해자와 사고가 났을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그러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고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니의 이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